가족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한 장. 그 아래에 시어머니가 남긴 한마디 때문에 며느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쌓아온 며느리의 인내와 존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비수였으며 그녀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상처들을 다시금 헤집는 잔인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수. 결혼 3년 차 평범하지만 늘 최선을 다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지수는 시댁 식구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명절에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음식 준비를 도왔고 시어머니 생신에는 밤샘을 해가며 손수 미역국을 끓여 대접하는 지극정성을 보였습니다. 시댁의 모든 대소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작은 일 하나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으며 시댁 어른들이 혹시라도 불편해하실까봐 언제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우선시하며 조용히 그리고 깍듯하게 행동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시댁 식구들에게 누가 될까 노심초사하며 남편과의 사소한 갈등이 생길 때조차도 늘 자신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부모님 말씀은 법으로 여기며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따랐고 시누이와의 사소한 의견 충돌조차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며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3년간 쌓아온 그녀의 노력은 겉으로는 단단한 벽을 쌓은 듯 보였지만 실상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나는 이 집안의 일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는가? 내가 혹시 실수하여 이 평화로운 가정을 깨뜨리는 것은 아닐까? 라는 질문과 불안감이 맴돌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의 작은 칭찬 한마디에도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고 혹여라도 자신에게 향하는 따가운 시선에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함께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언제나 시댁의 평화와 화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희생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늘 갈등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고 그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던 가족 단톡방에 시어머니가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지난 주말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즐겁게 보냈던 나들이 사진이었죠. 햇살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모두의 모습이 담긴 겉으로는 더없이 화기애애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에 시어머니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수야, 너는 늘 사진 찍을 때 빼는구나? 다 같이 웃는 사진 한 장 건지기가 그렇게 어렵니? 내 표정 때문에 사진 분위기가 좋지 않구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지수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습니다. 사실 그날 지수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날부터 시작된 지독한 두통 때문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소화도 잘 되지 않아 내내 속이 울렁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혹여라도 망칠까 싶어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억지로 웃으며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에도 머리가 울려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껴 잠시 시선을 돌렸을 뿐인데 그 모습이 시어머니 눈에는 마치 혼자만 분위기를 망치는 것처럼 또는 불성실한 태도로 비친 모양입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톡방에는 시어머니의 댓글 외에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 쥐 죽은 듯한 침묵이 지수를 더욱 초라하고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며느리를 향한 공개적인 비난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겠다는 동의의 표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얄궂게도 신우이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엄마, 지수 언니 올케 원래 그래요. 언니 올케는 뭐든지 시키면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잖아요. 저번에 가족여행 가서도 언니 올케가 사진 찍기 싫다고 해서 분위기 완전 싸해졌잖아요. 이번에도 또 이러는 거 보면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언니 올케 때문에 분위기 망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신우이의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수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모습은 지수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수는 아무것도 해명할 수 없었습니다. 단톡방에 대고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고, 더 비난의 대상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정말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과 함께 공개적으로 망신당했다는 극심한 수치심이 뒤섞여 지수를 괴롭혔습니다. 신우이는 몇 차례 더 지수를 깎아내리는 댓글을 달며 그녀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수는 그 모든 비난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습니다. 다른 시댁 식구들은 그저 읽음 표시만 남길 뿐, 그 누구도 지수를 변호해주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단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싸늘한 댓글과 신우이의 조롱 섞인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공개적으로 조리돌림 당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서러움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밤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랑 누나가 좀 심했네. 당신이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 그래도 가족인데 뭘 그렇게 신경 써. 그냥 넘겨.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해 볼게.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는 지수를 더욱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내가 이런 공개적인 모욕과 비난을 당하는데도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당신 눈에는 내가 이 정도로 하찮은 존재란 말이야? 남편의 무관심은 지수를 2번, 3번 죽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지수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대신 그녀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 단호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이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의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그리고 냉정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자신을 깎아내리고 무시했던 수많은 메시지들이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절에 준비한 음식에 대한 터무니없는 불평, 작은 실수에 대한 과도한 질책과 인신공격, 남편의 앞에서 자신을 비난하며 부부싸움을 유도하는 말들까지. 그때마다 지수는 마음속으로 삼켜왔던 상처들과 고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며 빠짐없이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기장에 그동안 시댁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날짜별로 감정까지 상세히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손은 분노와 서러움으로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속에는 단호한 결심과 결연한 의지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언젠가 그녀를 부당함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녀의 존엄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감내해왔던 고통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시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가족 식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수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단정하고 세련된 옷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애써 밝은 미소를 띠는 대신 차분하고 결연한 기색으로 가득했습니다. 식사 내내 시어머니는 여지없이 지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수야, 너 요즘 살쪘니? 얼굴이 통통해졌네. 그렇게 먹으면 남편이 싫어하지 않겠니? 요즘 젊은 애들은 왜 그렇게 집안일을 안 하려는지 모르겠어. 우리 때는 말이야. 시집살이 톡톡히 하면서 살림 배우고 그랬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보기 겨웠지. 시어머니의 말은 끝없이 지수를 향했습니다. 마치 다른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지수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듯한 의도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시누이 또한 한술 더 떠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언니 올케는 원래 좀 게으르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주말 내내 집에서 잠만 자던데요, 뭘. 그러니 살이 찔 수밖에요. 제가 언니 올케 대신 집안일 다 해줘야겠어요.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말에 낄낄거리며 웃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지수의 귓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지수는 그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는 것 같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지수는 조용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가족 단톡방 대화 내용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는 순식간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고 시누이의 얼굴은 마치 백지장처럼 핏기 없이 굳어졌습니다. 지수는 흔들림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누이. 그동안 가족 단톡방에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제가 그동안 어머님 댁에서 겪었던 부당한 일들을 날짜별로 빠짐없이 기록한 증거들입니다. 지수는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하며 그들이 지수에게 던졌던 무례하고 비인간적인 말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캡처된 수많은 대화 내용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고 그들의 멸시와 비난, 그리고 지수를 향한 악의적인 조롱이 담긴 메시지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치 숨겨왔던 더러운 진실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고 주변의 시댁 식구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식탁 위에서 지수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들의 침묵은 모든 진실을 인정하는 듯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과 자신의 아내가 겪었던 고통의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넘겼던 그 모든 순간들이 지수에게는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치유할 수 없는 고통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아내를 향한 깊은 미안함과 그동안의 무관심에 대한 뒤늦은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피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시댁 식구들 모두를 똑바로 바라보며 숨겨왔던 모든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존중 없는 관계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존중하고자 노력했던 분들에게 이런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곳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있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저의 존엄을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과 결의는 그 어떤 고함보다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고 견디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으며 자신을 위한 당당한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단톡방에서 그리고 이런 시대에 식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침묵하며 참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수처럼 단호하게 자신의 존엄을 지켜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본 영상은 재구성한 사연극입니다.